매일 앉아서만 하면 심심하니까 서서 해도 되네요. 너무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네이버 TV 제가 구독 요청을 드렸는데 30분이 넘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수입을 공개했더니 불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거죠. 다시 앉았어요. 알리바바가 저탄소 첨단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가속화한다. 이 뉴스 때문에 알리바바가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소문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장이 고무된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이쪽 암호화폐 시장하고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토큰을 발행하는 게 아닐까요? 이 저탄소 감축 사업 관련한 토큰을 발행해서 이 저탄소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토큰을 발행하는 뭐 이런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 쪽에서는 알리바바가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깜빡 잠들었다가 이제 1시 조금 전에 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꼭 잠들 때 이렇게 비트 떡상 랠리가 나오는지. 꼭 잘 버티다가 잠들고 나서,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나면 그날 막 큰 방향성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올라갈 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올라갈 때는 흡성대법으로 비트가 도미너스를 쭉 빨아들이면서 올라간 것 같고, 그때 새벽에 깨서 좀 지켜보다 보니까 직전 트렌드 라인으로 이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주 여유있게 올려놨기 때문에 56K 지지선을 일단 1차적으로 확보를 한 거고, 밀려봤자 54K. 그러니까 강하게 이 구간에서는 한번 강하게 배팅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쪽에 저처럼 자다가 놓쳤더라도 이쪽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었고, 단기 수익도 좋지만 일단 자산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한 번에 매수했다가 한 번에 매도했다가 하는 거는 단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장기적, 중기적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단기적인 흐름으로 치고 빠지는 거를 100% 맞히는 분들은 아마 흔치 않을 테니까, 자산을 좀 분리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자산을 좀 많이 배분하고, 너무 중장기 투자만 하면은 심심하니까 단기적으로 또 운영할 자산들을, 중장기는 그대로 놔두고 단기적으로 운영할 자산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 위주로 이렇게 좀 하다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또 중기분, 장기분에서 조금 비중을 덜어서 일부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가야지. 너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분들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장기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자산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그다지 수익률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큰 흐름 추세대로 50% 이상을 중기 투자,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심심하니까 일부를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드를 불리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단기적 흐름이 왜 예측이 어렵냐면 계속 그때그때 변하니까, 뒤통수도 치고 기출 변형이라고 그러죠. 기출 변형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털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고, 그래서 이 좋은 장에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은 뭔가 분명히 투자 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거죠. 새벽에 알리바바 얘기 말씀드렸고, 또 비트들이 많이 거래소 밖으로 또 출금돼 나갔다. 오래간만에 비트 1억 간다 외쳤습니다. 예전에는
비트 1억 간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억 비트 1억 안 간다고 하면, 비트 1억은 절대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한 분들이 됐죠, 이제는. 이틀 전인가 이제 SXP 스와이프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흐름이 상승장으로 바뀌면 눈에 띌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바로 오늘 또 신고가를 SXP가 돌파를 했습니다. 짝짝짝. 이거 우에하라이가 이오스가 돌아왔다고 박수를 이렇게 짝짝짝 이모티콘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도 자주 쓰려고 오늘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BNB하고 이더리움이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BNB, 이더리움. 이렇게 그 메이저긴 하지만 비트하고 알트하고 같이 이렇게 쭉 동반 랠리를 펼치기는 좀 시장의 에너지가 좀 소모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과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가 흡성으로 이제 혼자 갈 때는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 비트 쪽으로 몰리니까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비트가 주춤한 틈을 타서 알트들이 다시 이더리움이라던가 BNB들이 치고 나오니까 또 한 번의 과열도 조금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SXP고, 언제 또 이제 기출 변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1월에도 그렇고 2월에도 그렇고 한번 세게 반등을 줬다가 또 다시 쌍바닥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1월에도 마찬가지였고 2월에도 마찬가지였고 3월에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안 주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위에서 조정을 약간 주고 마무리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 2월처럼 다시 한번 바닥 근방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3월 말에 나왔던 것처럼 살짝만 조정 주고 다시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한 단기적 흐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중장기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ETF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위에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거를 보시고, 일봉은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쌍바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주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은 또 지붕만 쳐다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산은 홀딩 자산으로 가져가고, 쌍바닥이 걱정된다, 또 이런 조정이, 이런 가파른 조정이, 센 조정이 다시 나올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예 지금 현금 비중을 100%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물량을 잡아 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이 올 때 또 그때 들어가는 걸로 그런 전략을 짜시면 되니까, 지금 현금 비중 100% 가져가는 거는 그다지 좋은 전략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일봉 이런 상태고, 주봉 보시면 아주 어제 그 새벽에 그 밤에 랠리 때문에 주봉이 지난주 음봉을 완전히 덮고 올라가 버렸죠. 이번 주 주봉이. 아직 주봉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지난주 음봉을 강하게 휘감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가 이렇게 쏘면, 흡성대법을 하면 알트들이 계속 비트성님 갈 때까지 길을 내드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더가 막 계속 중간중간에 튀어나와갖고, BNB, 이더가 또 튀어나오면 또 BNB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비트 형님의 이제 앞길을 가로막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가면 물론 좋긴 한데, 시장의 에너지가 자꾸 분산되면 비트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는데 약간의 장애물이 걸릴 수 있죠. 이더가 쏘고 신고가 갱신할 때마다 계속 조정이 오니까 자꾸 이더가 좀 김을 빠지게 하긴 했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 움직이지 않는 잡코인들은 당분간은 시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비트나 메이저들 상승하는 폭에 비해. 물론 이제 개별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있는 알트들은 또 급등이 나오겠지만 딱히 호재가 없는 이런 기타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횡보 혹은 횡보를 더 거쳐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버거스왑 같은 경우, 스와이프 같은 경우 대량 소각 그 호재로 그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 이런 개별 호재들 있는 코인들, 기타 알트코인들은 시세가 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트나 이쪽 메이저 알트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것으로 당분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월봉을 봐야죠. 월봉. 지난번에 영상에서 ETF 영상에서 월봉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월봉이 마무리됐죠. 사실 월 초반까지만 해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음봉 몸통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이게 꼭지가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망쳤을 텐데, 다시 거의 이제 이 스피닝 탑 캔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월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 달이죠. 요번 달 5월 월봉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 전고점 부분까지 가보는 양봉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우연찮게 영상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보셨던 분들은 많이 좀 영감을 얻지 않으셨을까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영상이라든가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빨리 지금 보시는 중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SKIT라는 주식이죠. 주식인데 이번에 IPO를 했어요. 이렇게 기업 공개라고 하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 굉장해요. 최종 경쟁률이 239대 1. 이 청약 증거금만 80조가 몰렸다. 재밌는 게 이게 10만 원짜리 주식인데 1억을 넣었던 1000만 원을 넣었던 100만 원을 넣었던 한 계좌에서는 한 주를 받을까 말까요. 0주에서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주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우리사주 실권주를 SK증권에서 배정해서 한 주라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올해 바뀌었어요. 법이 작년에는 이제 청약한 금액만큼 그 배정 비율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1억을 넣나 100만 원을 넣나 똑같이 한 주, 약간 사회주의식 이런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고, 런치패드보다 더해요. 런치패드 제가 설명드린 영상 있잖아요.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건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공모주 청약에 비하면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공모주 청약에서는. 요즘에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라든가 톡으로 주식 잘하니까 코인도 좀 할 줄 아냐, 자기 코인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코인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밥 사줄게, 가르쳐 줄게 라는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잘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코인 사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업비트를 검색하고 사시면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너무 많아져서
코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지셔갖고 설마 꼭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아니죠. 그 전에 하도 코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하도 이제 정부에서 사기다, 다단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전에 워낙 인식이 안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워낙 없어서 그렇지 최근에 관심 보이는 분들이 사실상 많아봤자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슈샤인보이 시그널이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월가의 투자가가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기 그 친구가 이거 주식 이제 사야 될 때라고 투자가한테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그 투자가가 이건 꼭지다 그래서 전략 매도 쳤다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사실상 진짜 거품의 꼭지였다는, 그 이후에 이제 하이먼 민스키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래서 슈샤인보이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고, 여기 이 SKIT 공모주에 들어간 청약금 80조가 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시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갈 곳을 못 찾아 헤매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 80조, 81조의 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넘기고 떠나자고요.